중고차였죠. 어떤 얘기냐면 바로 화면 보시죠. 올가을 침수 중고차 주의보. 이거 참 연관된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끝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연장선처럼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 신고 차량이 1만 대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침수차들이 2달 뒤쯤이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거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우리 시민들도 댓글로 이미 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민들도. 실제로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엄청난 그런 폭우와 네. 그걸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게 되면 수많은 연관돼 있는 피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가령 침수돼 있는 공간 같은 경우가 나중에 매물로 나온다. 이래보세요. 그럼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피해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대표적인 게 또 침수 차량인데 이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숨긴 채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중고차가 이렇게 카이엔이 이렇게 싸? 네. 그러면서 더 커 샀다가 나중에는 그냥 평생 짐덩이를 앓게 되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예. 실제로 김필수 교수님이라고 네. 그 자동차 전문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라디오도 진행을 하시는 예. 분인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신고가 된다. 그런데 일부 침수가 된 건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일부 침수가 되면 그래도 완전 침수된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그럼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지 않는가? 그렇죠. 똑같이 위험하다. 똑같이 어쨌든 침수 당했으니까 침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위험한 거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태풍이 한번 큰 태풍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1,000대에서 2,000대 정도의 완전 침수차가 항상 등장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2만 대까지 올라간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마어마하게 그 침수차들이 많았던 때들이 있었던 거죠. 네네. 2010년, 11년 이때 같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2만 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2달 후에 침수차들이 본격적으로 이 경매나 혹은 중고차 시장에 풀려 나온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서울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고가 침수차가 2,500대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 분명히 2달 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차들이다.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완전 침수가 됐다고 바로 폐차를 하지 않는데요. 그 전손 처리가 됐는데도 재산 보존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매각을 할 때 그 침수된 그런 차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이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답니다. 그런데 좀 양심이 없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중고차 바이어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손 처리를 갖다가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그 회사도 돈을 세이브하고 또 중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비양심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그걸 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침수 차량들이 나왔을 때 손해를 보거나 속아서 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력 관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이 김필수 교수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다 이력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뭔가 침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특히나 침수가 이제 아주 민감하니까 또 전기차 세상이 되면 침수가 더욱더 위험하대요.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침수가 일부든 부분이든 침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 됐고 얼마가 됐고 어디 부위가 됐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그런 AS 센터에서 다들 이제 정비를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만 들어가는 차들은 그래도 이력이 남아있대요. 근데 문제는 사설업체들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록들을 남길 수 있게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매출은 신고해야 되고 매출 신고할 때 어떻게 내역이 같이 첨부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보험사 그리고 또
중고차 업체 네. 이런 데에서 더 먼저 이런 이력들에 대한 관리들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진짜 똑똑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막 커지고 있어요. 네. 이 중고차 업체들이 침수 중고차를 막기 위해서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내거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실제로 지금 중고차들은 사활이 걸려 있는 그렇죠.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분들도 피해가 클 거예요 지금. 사실 예. 대부분의 중고차 판매상 혹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거 한두 개가 나오면은 자기네 회사의 사원이 막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침수 차량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숨겨서 이런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침수 차량 같은 것들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보상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침수차들이 혹시라도 속에서 들어왔을 경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회사에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미리 눈여겨 보셔서 보상을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이 대형 플랫폼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침수차를 확인한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있대요. 그래서 지금 뭐 특히 그 40, 50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커뮤니티 중에서 보배 땡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을 예, 정도니.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뭐 정말 자기가 그 시민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이것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대단하신 있습니다.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안전벨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네요. 왜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딱 당겨 보면은 네. 오염 부분이 나오는 게 있대요. 진짜요? 네. 그러면 그건 침수가 된 차랍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네. 보통 안전벨트 끝까지 안 당기잖아요. 네, 대충 내 몸에 맞게 그냥 네. 하고 말잖아요. 근데 끝까지 당겨보면 그 끝부분에 와. 물 때문에 뭐 곰팡이가 폈다든가 아, 뭐 그럴 그런 수 것들이 있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을 작동시켜 보면 냄새가 퀴퀴한 지하 냄새, 기생충에서는 그 얘기했던 네. 빙고래 냄새 이런 냄새가 예. 나는지 살펴보라는 아. 거죠. 그리고 연료구에 녹쓰는 적이 있으면 빼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네. 연료구까지는 잠기지 물에 아무리 침수가 됐는데도 거기까지 잠기지 네. 않는데 그게 녹쓰는 적이 있다. 그럼 빼박. 또 네. 외부 램프 실내 등을 딱 봤을 때 습기가 들어있다. 이건 물에 안에? 잠긴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차량 시트 아랫부분을 들춰봐요. 들춰보면 꼼꼼하게. 거기에 뭐 맺혀 있는 물이 맺혀 있거나 뭐가 묻어 있거나 그렇다면은 침수차인 거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를 조회해서 침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 그거는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될 차라고 봅니다. 야무지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줄고 특정 인기 모델 차량의 값이 뛰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해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 같은 현상이 또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원자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새 차를 갖다가 이렇게 신청해 놓는다 그래도 1년씩 막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 있는 모델들은 중고차들의 품귀 현상을 빚었는데 지금은 더 없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일단 차가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 보세요. 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없죠. 중고차라도 일단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기 모델로 먼저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더 나와서 정말 차 구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한 해가 지금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더 심해지는 거죠. 맞아. 웃돈들로 막 거래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량의 침수차가 발생하면서 침수 중고차 주의보뿐만 아니라 신차 수요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요즘 안 그래도 차량용 공급 문제 장기화되면서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까지 또 생기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도 골머리, 저런 것 때문에 골머리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 그 외제 차량 판매 글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누가 봐도 침수한 차량인데 물이 깊은 곳을 지나갔을 뿐 침수한 적이 없다라고 판매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침수의 내용인가? 뜻을 모르시는 그러니까 침수가 말 그대로 물에 잠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 문제의 재밌네요. 차가 예. 2020년식 BMW
5 시리즈의 예. G30 모델이래요. 이 G30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 좀 거친 곳들도 갈 수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예. 이게 오프로드 모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차 있는 곳을 갔다. 네. 실내엔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네. 이건 뭐 사람을 농락하는 얘기죠. 아, 그렇죠. 뭐 술 마셨지만 운전하지 않았다. 이 예. 유명한 이 어록과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네요. 이렇게 네. 조금 물이 들어오는 곳을 지나갈 수 있는 차는 완전히 오프로드용으로 만들어진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흔치도 않을 뭐, 뿐더러 그럼요. 해당 그러면 뭐 차량은 지프 전혀- 같은 그런 네. 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들이 아닌데 BMW에서 그런 차 만들지를 않거든요, 애초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뻔뻔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티즌들 화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평론가님, 근데 침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좀 폐차를 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당장 차를 좀 구할 수 없다라거나 뭐 웃돈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지 않더라도 좀 수리해서 사용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폐차 처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실제로 전손 처리라고 하는 게 보험사에서 다 판단을 내려요. 예. 그래서 전손 처리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냥 두말 나위 없이 폐차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를 돌려받지는 못하죠. 감가상각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돌려받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손해는 있으니까. 그 차를 자기 혼자만 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탈 거 네.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이제 폐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중고차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자신이 판 중고차 보조키로 다시 훔친 중고차를 보조키로 또 다시 훔친 외국인 일당이 구속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참 흉흉합니다. 네, 예.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네. 이제 이번에 그 8월 8일 날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지난해 9월 3일에 전남 영암에서 SNS에 중고차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은 국적의 이제 이분은 이제 외국인이니까 서로 이 외국인들끼리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분한테 K5 승용차를 판 겁니다. 그래놓고 보조키로 그 차를 다시 가져와서 그러면 의도적인 거네요. 처음부터. 이거는 거의 100% 의도가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수사를 해봤는데 네.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뭐 이유야 의도적으로. 다 있겠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중고차 거래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분의 차 열쇠를 안 주는 분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 보통 이제 차를 건네받을 때 두 개의 그렇죠. 키를 갖다가 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 키를 두 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이 두 개 그 키 말고도 다른 키를 네. 제작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작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따져 보셔야 되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의 조치를 갖다가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 네. 이런 피해를 언제든지 입을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차를 이제 사고 파는데 아무리 이제 친한 친구고 그렇다고 해도 좀 내 집이나 내 직장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는 이런 그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니까 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해시태그도 사실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 또 두 가지만 만나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예. 다음에 또 조각 투자에 관한 얘기는 나눠보고요. 예. 자, 또 좀 어이없는 사례가 있어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중고차 구매 자금 대출을 이중으로 해서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이중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진짜 네. 우리나라 금융 어떤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네.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주로 사람들 신용대출을 네. 이런 형태로 동시에 네. 두 곳의 금융기관에 발생을 시켜서 어. 그래서 이중대출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에 가는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예. 그런 형태의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A사의 신용대출을 중개해 주는 곳인 줄 알고 갔어요. 네. 그래서 서류를 다 넣었어요. 음. 그런데 이
대출해 주는 사람이 A사와 B사를 동시에 그 진행을 시켜서 B 사건은 지가 가로채고 나중에 너무 나는 나쁘다. 빚을 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적들이 있었거든요. 말도 그래서 안 돼요. 이제는 예. 그런 것들이 서로 정부가 투명하게 되고 심지어 문자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고차 구매 자금을 가지고 네.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빌리게 되면 네. 대출 명세가 공유가 안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이중 대출을 해가지고 16억 원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된 거예요. 예. 이들은 주로 외제 중고차를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네. 외제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꼬드겨요. 예. 그다음에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서 외제 중고차를 산 다음에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인수해가지고 해당 중고차를 나중에는 수출해서 돈을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너무 싸게 횡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날 그 중고차 구매 자금을 빌릴 때 다른 대출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산의 몰라요. 문제니까 이게. 그렇죠. 이 사람 바뀌지 몰라.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출 명의자들을 속이고 네. 그 부담을 고스란히 명의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쁜 분들. 예. 네, 잡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11차례의 사건이 이송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들을 적발해서 지금 특히 지금 보니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총책을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모집책, 중고차 판매상 등의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공범인 30대 D씨도 불구속 기소하면서 예. 일단 일당을 일망타진했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터무니없이 싸게 렌트를 해준다 이런 데는 무조건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 그 이유가 거래 있어요. 가격이 있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가격 비교가 가장 잘 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가격 비교 사이트에 앱 같은 거 중고차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또 뭐 예를 들어 뭐 렌트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이제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가가지고 차종 딱 집어넣으면 쭉 나옵니다. 믿을 만한 회사들은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 본인의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고 정보 검색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닌 본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런 분들 이렇게 사기 대놓고 치시는 분들 너무 궁금한 게 뒷일은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법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예. 잡힐 게 분명하거든요. 너무들 본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입니다. 그 위에 다 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